자, 3교시 시작할게요. 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연결해서 하면, 그럼 이제 운동량은 뭔지 이제 그래도 대충은 좀 알았어.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 자, 요 예시하다가 아까 말했지. 어떤 물체가 현재 질량이 1kg짜리가 2m/s 운동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얘는 처음 운동량이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조금 있다가 제가 딴짓하다가 딱 하고 쳐다봤더니 얘가 질량은 안 변한다 그랬어. 속도가 변했어. 그러면 운동량이 커졌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보통 이제 제로가 붙으면 처음이고 제로 안 붙으면 어퍼스트로피 붙어서 이렇게 프라임 붙으면 이것도 나중 이런 뜻인데 여러분 굳이 제로라고 했으니 그냥 P라고만 할게. 그러면 여기서 P0가 상징하는 건 처음의 운동량이고 P가 상징하는 건 나중의 운동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속도가 4가 됐어.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 됐어? 얼마 됐어? 4가 됐지. 왜냐면 질량은 그대로고 속도가 빨라졌으니 나중 운동량이 4가 됐으니 운동량이 커졌잖아. 그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이렇게 델타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델타 P가 얼마야? 델타 P가 얼마야? 2지. 얼마 변했어? 2 변했어. 자, 이게 바로 충격량의 쓰임새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떤 애가 2m/s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빨라졌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왜 빨라졌을 것 같아? 야 승윤아, 왜 빨라졌어?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누가 장풍 쐈어? 아니 네가 편하게 대답을 해봐. 물체를 쳐가지고 누군가 툭 쳤겠지. 그 툭 쳤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힘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거란 말이야. 간단히 말해 누가 얘 건드렸어. 야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혼자 빨라지는 경우는 없어. 그럼 누군가가 얘를 나 안 본 사이에 나 딴짓하는 사이에 누가 얘 툭 친 거야. 그거를 우리는 힘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정리해보면 어떤 애가 속도가 빨라졌어. 누가 힘 주었어. 힘을 안 줬는데 빨라질 리가 없잖아. 무슨 초능력, 장풍 쏘고 이런 거는 우리는 다루지 않아. 우리는 과학 시간이니까. 그지? 초능력의 세계, 염력의 세계는 없는 거야 지금은. 자 그럼 힘을 줬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또 하나 똑같은 힘을 줄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1뉴턴으로 밀을 거야. 근데 1뉴턴으로 밀을 때도 내가 얘를 오래 밀 수도 있고 그냥 살짝 짧은 시간 밀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들아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오래 똑같은 힘을 줄 거야. 2번 밀게. 한 번은 툭 치고 한 번은 좀 쭉 이렇게 오래 밀었어. 그럼 누가 속도가 많이 변하겠어? 당연히 오래 밀은 애가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야 얼마의 힘으로 몇 초나 밀었니? 그게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운동량이 변해. 자 정리. 운동량은 어떻게 쓰이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고 있어를 표현할 때가 운동량의 쓰임새야. 그러니까 방금처럼 야 질량이 2kg인 애가 속도 2m/s로 운동하고 있어 를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2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속도가 4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가 질량은 똑같은데 속도가 4로 바뀌어서 운동량 4로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 이게 운동량이야. 그러면 운동량이 왜 변했어 할 때 우리는 힘을 주었다가 아니고 힘 갖고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똑같은 힘을 줘도 1초 밀었느냐 2초 밀었느냐 3초 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힘에다가 몇 초나 밀었어까지 포함해서 표현하는 게 충격량이야. 결론. 충격량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주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지금 같은 경우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 이만큼 변했잖아. 그지?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운동량이 2였는데 운동량을 2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과학적 표현법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운동량이 2였는데 운동량 이만큼 변했잖아. 얘 왜 변했어? 충격량 받아서 운동량이 변한 거야 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충격량 얼마 받은 거야? 그렇지, 그 표현이야. 그러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지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야. 물론 지금은 내가 진짜 간단한 숫자를 예시를 들었고 숫자가 이거보다 좀 복잡해지면 빡세지겠지 당연히. 그러나 기초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자, 정리. 운동량은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를 나타내는 표현법이고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누가 변화시켰어? 얘가 변화시켰어 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시종일관 예를 들면 등속도로 운동해. 그럼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 등속도로 운동해.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이때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당연히 0이지.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됐지요? 그래서 충격량은 뭐 하는 놈이냐? 운동량을 변화시킬 때 써먹는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 당연히 충격량을 안 받은 거야. 그때 쓰는 표현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 이 두 가지 공식만큼은 외워줘야 되겠다. 여기서는 공식이 두 개 더 없어 이제. 그리고 공식도 얼마나 쉽냐 솔직히. 야 이거 공식 어려워서 못 외우겠다. 그러면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막상 써먹을 때는 솔직히 조금 더 어렵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공식은 기본이 두 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재상에 170, 171페이지까지 꼴랑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설명한 게 꽤 길게 설명했잖아.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170, 171페이지 2페이지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책을 읽어봐. 내가 아웃라인을 설명했으니까.
자, 대략 다 읽어봤지. 내가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대충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저렇게 나왔지만 쟤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임새가 쓰이느냐 그런 표현이 나왔고, 자, 내가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른쪽 171페이지에 보면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냐? 이제 요번 챕터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세로축은 힘, 보통 이제 가로축은 시간에서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하면 이게 힘이고 이게 시간이니까 얘를 FT 그래프 혹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힘시간 그래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충격량이야. 여기서 면적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상징하는 게 충격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예를 들면 어떤 애를 내가 5N으로 힘을 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초쯤 힘을 주었어. 그러면은 충격량이 얼마다? 20이다 이런 뜻이야. 야, 그럼 물체가 충격량을 20을 받았어? 그럼 물체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운동량이 20만큼 변한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쓰이는 거야. 그게 다야.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까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겠지. 기본은 그런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그래프를 보니까 아, 힘을 5N으로 일정한 힘을 줬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 좀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 쟤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니들 보고 야, 이거 면적 구해라고 하면 니네 이거 면적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굳이 따지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미분적분이라고 들어는 봤을 거야. 적분해서 구해야 돼. 근데 니들은 미분적분 아직 안 배웠잖아.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면적 구하라고 뭐 안 물어봐. 대신에 알려줘. 야, 얘가 면적이 10이래? 그럼 니네는 아, 이 면적이 10이라고 알려주면 아, 충격량이 10이구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렵진 않잖아. 이 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어렵겠지만 야, 이거 면적 10이다? 그럼 이 10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야? 충격량이 10이야. 똑같은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충격량이 10이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물체가 운동량이 10만큼 변하겠네. 라는 거지. 그럼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힘을 받을 때 일정하게 힘을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 살살살 받다가 어느 순간 세게 받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힘이 약해지는 그렇게 힘이 변하는 케이스라는 거지. 조금 다르지? 왜냐면 세상에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일정하게 힘 받는 경우가 있지만 힘을 세게 줬다 살살 줬다 세게 줬다 살살 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보여준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 이게 힘시간 그래프인데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내는구나를 알면 되는 거야. 이 면적을 구할 줄은 몰라주세요. 구하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대신에 지금처럼 직사각형으로 나오면은 이건 구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줄 알잖아. 아니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삼각형이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4초야. 여기 맥시멈 힘이 5N이래. 얘는 충격량 얼마야? 얼마야? 10이지. 그걸 할 줄 알면 되지. 만약에 난 이게 10이 왜 10인지 모르겠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말란 말이야. 오면 안 되지. 왜? 이 사람은 삼각형의 면적을 못 구한다는 거잖아. 야, 밑변이 4고 높이가 5라고 알려줬는데 삼각형 면적을 못 구하겠다. 이거 오면 안 되지. 여기 오면 안 되고 이거 그대로 들고 가 수학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를 하고 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과학 시간에 가서 과학 선생님 오지 말래요. 왜 그러냐?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자, 이 상황에서 이 면적을 구하는데 나는 10이 이해가 안 되네요. 수학 선생님 좋아하겠지 뭐. 아이고 똑똑하다 이러면서 이거 뒤지게 먹겠지. 이제 그런 거야. 이런 거 나오면 구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근데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니들 면적 구할 줄 알잖아. 그리고 면적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 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거를 나타내는구나를 알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운동량, 충격량의 쓰임새에 대해서 응용의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어떤 공이 있어. 이 공이 1kg짜리 공인데 얘가 나한테 10m/s로 날아온단 말이야. 그럼 현재 얘는 운동량이 10만큼을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야. 근데 내가 얘를 멈추게 하고 싶어. 얘가 멈췄다는 뜻은 나중 운동량이 0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야? 운동량 변화가 얼마야? 그 10이라고 해도 되고 정확히 방향성까지 따지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들아 운동량이 변했대. 어떤 애가 잘 날라오다가 운동량이 변했대. 운동량 왜 변한다 그랬어? 좀 전에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힘 받아서? 내가 언제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쳤어. 충격량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게 그게 다야. 뭐 더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힘 받아서 하지 말고 충격량 받아서로 하라고. 왜? 아까 좀 전에 지우기 바로 직전에 저쪽에 써 있었잖아. 충격량이 뭐 하는 애야?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애야. 그럼 여러분들은 힘 받아서라고 하지 말고 충격량 받아서. 야 그럼 충격량 얼마 받았겠냐? 얼마 받았겠어? 10을 받았겠지.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헷갈리니까 우린 절대값 기준으로만 생각해보자 이거야. 대신에 충격량을 줄 때 이 과정에서 운동 방향으로 힘줬겠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줬겠니? 반대 방향으로 힘줘야 멈추지. 만약에 얘들아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서 때리면 더 빨라져야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얘를 멈추고 싶으면 우린 이쪽으로 힘줘야지. 자, 이런 공이 나한테 날라오고 있어. 그럼 나는 얘를 받아. 맨손으로 받는다고 해보자. 딱 받아. 난 손이 아파. 손이 아픈 만큼 나도 저 공한테 힘을 준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작용반작용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누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빡치게 헤딩했어. 그럼 나 아프지 당연히. 근데 헤딩한 놈도 아프다고. 걔는 안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걔가 힘을 안 받아서 안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세포,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안 아픈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사람은 더 아픈 거야. 물론 또 이 와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내력의 차이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이 고통을 느끼는 세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흔히 말하는 우리 매운 거 먹는 것도 우린 배웠잖아. 얘들아 그 매운 거는 맛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배웠잖아. 매운 건 통각이야. 그럼 흔히 저는 선생님도 맵찔인데 아파 먹으면 매운 거 먹으면 난 매운 걸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왜? 무슨 어디 매운 갈비찜 먹으러 가잖아. 난 0단계 시켜. 0단계 제일 안 매운 거. 가끔씩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있다 치면 2단계 3단계는 생각도 인생에서 3번도 생각 안 해봤어. 아주 어렸을 때 니네 나이 때 빼고는. 근데 한 20살 넘어가면서 아 나는 매운 걸 되게 못 먹는다는 걸 알게 됐나 보다. 도전도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혓바닥에 통각세포가 별로 없는 거야. 보통은 남자들 내가 경험적으로 보면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 여자들이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고 남자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더라고. 너 매운 거 좋아하냐? 너 좋아하냐? 잘 여기 다 맵찔이만. 서린이 매운 거 잘 먹냐? 잘 못 먹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또 이것도 바뀌어. 왜? 이것도 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적응되면 잘 먹겠지.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 통각세포가 다르듯이 뭐 이제 박치기 얘기하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럼 내가 얘한테 충격량을 10을 줘야 돼. 얘를 멈추게 하고 싶으면. 그치? 자 근데 충격량을 10을 주는 방법이 좀 다양한 게 내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을 10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10뉴턴으로 예를 들면 힘을 줄 거야. 그럼 내가 몇 초 동안 힘 주면 돼? 1초만 힘 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한 1초 만에 멈추겠지. 근데 나는 힘이 약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1뉴턴의 힘밖에 못 줘. 나는 힘이 약하니까.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하고 싶으면 나는 10초나 힘을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케이스는 다르지 조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물체가 날아올 때 내가 쟤를 멈추게 하고 싶으면 힘이 세면 바로 멈추겠지만 힘이 약하면 찍찍찍찍 밀리면서 좀 오랜 시간 힘을 줘야지. 그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구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할 때 뭐 날라오면 어떻게 돼?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아봐서 알거든. 받으면서 손을 뺀단 말이야. 그치? 받으면서 이렇게 빼, 뭐 누가 던지면 이렇게 빼면서 받지. 이렇게 하고 받는 사람 없단 말이야. 피구 할 때 내 몸으로 날라와. 여러분 피구는 다 해봤잖아. 내 몸 정면으로 날라와. 야 너 저거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띵 나가면서 받는 사람 없어. 대부분 뒤로 빠지면서 받지. 그게 이제 운동신경인 거고. 운동 못하는 애들은 이제 배때기 치면서 이제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맞고 튕겨나가잖아. 그치? 축구 이제 남학생들 축구 해봐서 알잖아. 내 쪽으로 공 날라와. 그럼 내가 공을 발로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발 살짝 빼면서 받는다고. 발 살짝 뺄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돼? 막 튕긴단 말이야. 그게 축구 잘하는 사람과 메시가 아닌 사람의 차이란 말이지. 그런 걸 이제 운동에 잘 활용하는 것도 이 운동량, 충격량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렇게 해서 운동량, 충격량까지 배웠고 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샘플로 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과제는 운동량, 충격량에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내가 어렵게는 안 낼 거야. 당연히 어렵게 낼 리가 없지. 내용이 어려워. 고등학생 형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챕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시부터 해서 여기까지 배운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복잡하고. 그래서 과제는 페이지 또 하나 173페이지. 여기 실력업 하지 마. 실력업 하지 말고 176페이지까지만 해.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앞에 냈던 숙제,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고 숙제네. 그럼 우리는 시험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야 크리스마스 때 우리 불러가지고 수업 한번 하자 했는데 조금 약간 변동이 생겨서 1월 달에 1월 초에 1월 첫 주부터 해서 요 시간 우리가 4시 수업이잖아. 요거 말고 앞 타이밍에 1시쯤에 똑같은 통합과학 수업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중3일 거야. 스타트하는 사람이 생겨. 그 해당 사항이 뭐냐면 그 챕터가 중요한 챕터야. 그래서 여기 늦게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누구냐? 예를 들면 조금 한 템포 늦게 들어온 애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유건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날 빠져서 나랑 보강을 했잖아. 유건이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보자. 준서, 그 다음에 뭐 재은이, 그 다음에 장현서, 승윤이, 다 늦게 들어왔구나. 요렇게 지금 내가 호명한 친구들은 1차시가 빠졌잖아. 근데 이게 빅뱅 얘기 나오는 거고 되게 고등학교 들어서 중요한 챕터야. 그래서 요 친구들은 요 앞 타이밍에 생길 때, 야, 다음 주에는 니네 1시부터 와. 그래서 하루에 2번 수업을 듣고 가는 거야. 다음 주에 1시.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내가, 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딱 됐는데, 다음 주에 1시에 내가 알려줄 거야. 그때 그렇게 들으면 된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 1시부터 학원이니까 혹시 손 들어봐. 다행히 없네. 그러면 한 번만 하루에 2번 수업 들으면 되는 거야. 물론 이 수업은 무료는 아니고 그냥 그 수업 한 번에 대한 그 한 번 수업료만 더 내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빅뱅 얘기를 한 번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대부분 니네들 늦게 들어온 친구들 주기율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호명한 친구들 4명 얘기했잖아. 이 친구들은 내가 야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야 언제는 1시부터 한 번 와라 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이거 좀 자세히 응용 문제 몇 개 좀 자세히 풀어줄 거야. 내용이 어려워. 숙제까지만 대신에 숙제를 아예 안 해온다. 그럼 너무 어려워. 그래도 숙제를 트라이를 해오면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설명을 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풀어주면 그래도 해볼만 하단 말이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